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생물학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DNA에 대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 30억 개 이상 연기상의 정보가 밝혀졌죠. 비로소 인류는 전체적인 유전 정보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인간 게놈에 대한 염기 서열의 전체적인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조 게노믹스라고 하죠. 그 후로 이제 지난 한 5, 6년 사이에 특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밝혀진 것은 초기에 그 게놈 프로젝트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의 유전자가 대략 한 10만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세포에 있어서 단백질 종류가 대략 한 10만 개 정도 추정해서 그에 대응되는 유전자가 한 10만 개 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첫 번째 놀라웠던 결과는 뭐냐면 인간 유전자 개수가 예측보다 훨씬 적게 대략 2만 5천 개 정도라는 게 밝혀졌죠. 인간 유전자의 개수가 대장균이나 식물의 양파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데 대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라는 이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큰 그 생물학의 지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게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게놈 내에서 염기 서열들의 각각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 게놈이죠. 23개의 염색체죠. 게놈이고 그 게놈에 의해서 발현되는 단백질, 게놈 전체에 대해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연구하는 것이 단백질 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의 세포 내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생화학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대사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련의 이런 생물학적 그 추구는 출발점이 게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놈이 동물 세포에서 보시면 그 완전한 세트의 게놈은 동물 세포 핵 속에 있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핵 속에 있는 경우를 진핵 생명체, 진핵 세포라 그러죠. 그래서 핵 속에 인간의 유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독립적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세포. 그래서 세포를 볼 때 두 개의 유니크한 포인트는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 정보, 식물세포 같은 거는 플러스에서 엽록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이렇게 두세 개의 유전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됩니다. 나머지에 있는 골기체라든지 소포체는 소위 이른바 세포 내막계라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그 단백질을 이동하고 결합하고 분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을 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포를 봤을 때 세포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생화학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하는 그 생화학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촉매작용입니다. 촉매라는 것은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어나게 아주 쉽게 해주는 역할이죠. 촉매가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확률하고 촉매가 있을 때는 심지어 한 1억 배 이상 작용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면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세포 내의 아주 특이한 환경 하에서 대규모로 다양한 촉매 작용에 의해서 분자적 메커니즘이 자연 상태보다 수천만 배 이상 빨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 작용을 총괄하는 부분이 사실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생명현상은 효소에 의한 촉매 작용이고 그 효소가 바로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인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세포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이건 대장균에 해당되는 건데 보시면 지금 리보솜 바로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죠. 리보솜이. 그리고 tRNA 또한 mRNA 그 다음에 DNA 이러한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하고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로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세포에서 갖는 역할은 세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DNA 합성에는 초당 6만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가 사용되고 RNA 합성에는 6만 5천 ATP가 초당 사용되고 다당류 지질도 대략 6만 8만 이렇게 쓰이죠. 그러나 잘 보시면 단백질인 경우는 세포당 분자 수도 100만 이상이 되고 합성에 필요한 ATP도 놀랍게도 210만 ATP, 초당 210만 ATP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포는 대규모로 ATP를 소모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 만드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게놈이고 염색체죠.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대략 1.6K 터닝을 하는 거죠. 두 바퀴 조금 못되게 감겨 있죠. 감겨 있는 요 염주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축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속에 이중나선이 있는데 우리가 복제를 하거나 전사를 할 때 요 이중나선의 가닥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풀린 부분만큼만 DNA 염기 서열이 RNA로 번역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세포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세포를 좀 한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라 하면 자, 우리가 보는 이 세포는 가운데 핵이 있죠. 핵이 어떤 양상으로 있느냐 하면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그러죠.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유전 물질은 게놈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하면 염색체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염색체로 이렇게 돼 있죠. 짧은 팔, 긴 팔, 염색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핵구멍이, 핵공이라 그러죠. 핵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자, 이렇게 유전물질이 핵막에 둘러싸인 걸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요렇게 세포가 요렇게 진핵세포로 진화되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원핵세포가 있었죠. 원핵세포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거죠. 원핵세포는 바깥에 아주 두꺼운 막이 있었어요. 세포벽이라는 막이 있었는데, 있고, 안에 유전물질이 안쪽 막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유전물질이. 이게 DNA입니다. 박테리아의 DNA이고, 그리고 핵의 리보솜들이, 세포 내에 리보솜들이 이렇게 있었죠. 네. 근데 어느 진화 과정에서 이 단단한 외벽이 이 박테리아의 외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박테리아들은. 네, 굉장히 힘들죠. 뻣뻣한데 이 외벽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에 사라지게 된 거죠. 박테리아의 외벽이 사라지면서 박테리아는 동물세포인 경우 원형질막에 해당되는 막이 바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벽이 사라졌다는 이 현상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박테리아들이 진핵세포로 진화되는 양상이 출발되는 거죠. 이게 요점에는 구슬 같은 것이 리보솜이죠. 리보솜이고 이것이 바로 단백질 만드는 곳이죠. 단백질 합성하는 곳인데 예. 이 리보솜하고 외벽이 사라지고 세포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되면서 어떤 상황이 가능해지느냐 하면 세포 원형질의 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 정도 세포 원형질막에 해당되는 막이 안으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함입되는 거죠. 그 입체를 단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DN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붙었지 않습니까? 요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이 요렇게 DNA 요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이렇게 완전한 핵막으로 둘러싸인 예, 그리고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때 핵막으로 쓰니까 이거는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원핵세포. 네,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진핵세포, 동물, 식물, 균류를 이루고 있는 진핵세포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리보솜은 어떻게 되냐 하면 리보솜은 이렇게 지금 오뚜기처럼 주로 그리는데 이 오뚜기처럼 된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또한 RNA라는 그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결국은 DNA에서 전사돼 나온 염기 서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하고 rRNA, 단백질은 대략 80개 정도, rRNA는 3개나 4개 정도 들어가서 리보솜을 형성하는 겁니다. 예. 자, 그 과정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DNA죠. 진핵세포의 DNA의 극히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극히 일부를 확대하면 어떤 양상이 되느냐 하면 실패처럼 이렇게 된 구조가 나옵니다. 그 실패에 실이 감겨 있는 구조로 유전물질이 DNA가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중나선 감겨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전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중나선이. 예. 고했던 이중나선이 풀리면 요거의 염기, 소위 말해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예. 전사란 말하면
원본을 보고 그 텍스트 원본을 보고 받아서 적는 거죠. 전사. 그래서 원본에 해당되는 것이 DNA고 전사를 하게 되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아랫가닥이든 윗가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뺏겨 쓰는 거죠. 그걸 전사라는 거예요. 트랜스크립트라 그러죠. 전사를 하게 되면 이 전사한 유전자가 전사한 염기죠.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전사한 염기 서열. 네. 이 전사한 염기 서열을 뭐라 그랬냐면 프리 RNA라 그러죠. 네. 전사한 염기 서열 프리 RNA가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염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것들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염기는 rRNA가 되고, 자, 이 부분은 mRNA가 되고, 이 부분은 tRNA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데, 단백질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쪽에 상세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요 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다시 그리면 염주처럼 실패율을 감겼던 유전 물질이 일부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죠. 풀려서 열려지면 요 이빨처럼 된 것이 염기죠. A, G, C, T. 이게 바로 DNA 염기고 인간은 30억 개가 있죠. 근데 이제 요렇게 극히 수천, 수만 정도 탁 오픈하고 그 부분에 있는 염기의 정보를 뺏겨 쓰는 거죠.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전사라 그런다 그랬죠. 요렇게 해서 요거에 아데닌 같으면 요거에 티민이 오고 요거에 구아닌 같으면 요거에 시토신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 적는 거죠. 그 쭉쭉쭉쭉 적어져. 요건 순서는 5'에서 3'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 실패는 계속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전사되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 실패가 계속 풀리고. 하나 요렇게 전사된 걸 쭉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상 그 한 유전자가 갖는 염기 개수는 대략 한 3만 개 정도, 한 1만 개 정도 오답니다. 그래서 이 쭉 처음에 이렇게 벗겨 선 그걸 뭐라 하냐면 프리 rRNA. 예. 프리 rRNA라고 프리 rRNA의 성분을 이렇게 분류해 봤더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 거죠. 세 가지 나오는데 진핵세포 같으면 5S, 16S, 23S라는 rRNA가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DNA는 한 종류라 볼 수 있는데 DNA에서 RNA가 나오는 것을 전사라 그러죠. 예. 그 다음 DNA에서 DNA를 전체적으로 카피하는 걸 복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 나오는 것을 번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제, 전사, 번역 요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분자 머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른 단백질 효소가 작용하는데 전사, 복제할 때 들어가는 효소는 뭐냐 하면 DNA 중합효소, 전사할 때 들어가는 것은 RNA 중합효소, 번역할 때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번역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RNA입니다. RNA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rRNA, mRNA, tRNA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rRNA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rRNA가 프리
mRNA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봤더니 이게 바로 mRNA가 되고, 이쪽 부분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쪽은 tRNA, 세 종류 RNA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세 가지 RNA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드는 직접적인 정보는 바로 이 mRNA가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직접적으로 mRNA가 갖고 있는데, 이 mRNA가, 자, 아직도 이게 지금 핵속입니다. 이게 전체가 핵속에.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속에. 그래서 항상 그 세포를 공부하실 때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요걸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mRNA는, 핵 안에서 한 번 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mRNA가 바로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만드는 정보, 그 DNA 코드를 유전자라고 하죠. 유전자라는 개념에는 항상 단백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rRNA하고 tRNA는 뭐냐 하면 이 단백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만드는 생명체의 정보는 mRNA가 갖고 있고, mRNA 정보를 읽어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rRNA하고 tRNA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바뀌는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 mRNA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엑손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엑손 1, 엑손 2, 자, 엑손 3라 합시다. 이쪽은 뭐냐면 유전 정보가 없는 인트론, 단백질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교과서에 이게 정크 정보라 해서 상당히 무시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죠. 자, 인트론 1, 인트론 2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핵 안에서 mRNA에 관한 정보는 몇 가지 전 단계 작용을 거칩니다. 실제로 유전자를 읽는 부분이, 스타팅 하는 부분이 이어서부터 엔딩 하는 부분이 이쪽이라 했을 때, 스타팅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mRNA에 AUG라는 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AUG가 나오면 거기 하나의 아미노산에 해당되는데, 그 아미노산은 뭐냐면 이 mRNA를 읽어드려라는 스타팅 신호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게 이제 스타트 신호고, 요게 엔딩 신호입니다. 종료 신호인데, 종료되는 시점에는 뭐냐면 UAG, UAA, UGA라는 요 세 가지 염기 코드가 나오면 이 유전 정보를 읽다가 스탑합니다. 유전 정보를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에 리보솜이 붙습니다. 리보솜이 붙어서 리보솜이 이 유전 정보를 읽어가는데, 리보솜이 쭉 읽어가다가 처음 시작할 때 언제부터 읽느냐 하면 AUG라는 염기가 나오면, 여기서 AUG가 나오면 여기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백질,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쪽 가서 UAG나 UAA나 UGA라는 스탑 신호가 나오면 이 리보솜이 여기까지 갔다가 분해되고 최종 단백질만 나오는 거죠.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게 바로 mRNA죠. 그래서 요 mRNA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인트론 부분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트론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중요한 액션 정보만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액션 1, 액션 2, 액션 3, 1, 2, 3. 요거는 막바로 단백질로 바뀌어지는 정보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액션의 전부 다를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봤던 스타팅 하는 포인터, 엔딩 하는 포인트에 있는 요까지 정보만
이게 단백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액션이긴 한데 단백질로 안 바뀌는 요 부위는 뭐냐 하면 이쪽이 5'이고 이쪽이 3'인데 이걸 5' UTR이라고 하죠. Untranslated Region.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있는 요서부터 요까지 정보를 뭐라 하냐면 3' UTR 비번역 영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최종 단백질은 말씀드리면 요 UAUG 스타팅 매치 원인을 지정하는데 스타팅 포인트에서부터 엔딩 포인트까지 있는 엑손 부분의 염기만 읽어서 단백질로 만드는 겁니다. 요 과정을 요렇게 잘라서 있던 요 부분을 액션을 잘라서 인트론을 잘라내고 액션 부분만 연결하는 요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슬라이싱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슬라이싱 한다 그러죠.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붙이는 거죠. 그 잘라내가 버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트론이라 해서 단백질을 지정하지 않는 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 게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만 개 정도 이런 오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트론이 있고 한 유전자 내에서도 인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단백질을 지정하고 있는 액션 부분보다 인트론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인간 게놈에서 거의 50% 이상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염기 서열입니다. 반복하는 염기 서열에 이 30억 개의 염기 중에 한 50% 이상이 반복하는 염기 서열이고 그 중에 1.5%만이 엑손을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1.5%만이 단백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전사 조절 인자하고 인트론이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 한 24% 됩니다. 전사 조절 부위하고 인트론, 방금 이야기했던 인트론이 들어가는 부위가 한 2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DNA에 엄청나게 많은 염기들이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염기가 30억 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1.5%만이 단백질을 지정하고 엄밀히 말해서 그 부분만 유전자라 그러는 거죠. 단백질을 지정하는 DNA의 염기 서열, 그걸 유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그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이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정도가 밝혀진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자, 여러분들 요 개념만 확실히 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DNA에서 전사한 프리-RNA죠. 프리-RNA에서 일부는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rRNA가 나오는 거죠. 진핵세포인 경우에는 rRNA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8S, 18S, 28S라는 S는 뭐냐 하면 이 유전 RNA 이 조각을 스핀 코팅 했을 때 그 침강되는 정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가 더 길게 있다는 거죠. 좀 무겁다는 거죠. 그 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쭉 상세히 말씀드렸던 mRNA가 있었죠. 자, mRNA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스플라이싱을 거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스플라이싱 다 거치고 핵안에서 나오는 mRNA 양상은 캡을 씌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캡을 씌우고 연기가 쫙 되죠. 연기 보통 한 유전자 같으면 10,000개 정도 오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가 있고 앞쪽에 캡이라는 건 뭐냐 하면 5'에 붙는 건데 7 메틸
구아노신, 메틸기가 3개 붙었는 구아노신이라는 어떤 특이한 구조로 앞에다가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꼬리에는 폴리-A라 그래서 아데닌을 쭉 갖다 붙이는 거죠. 예, 폴리-A. 요렇게 된 요것이,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한 게 정품입니다. 예, 정품이란 말이 좀 그런데 뭐냐면, 이 핵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mRNA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mRNA가 핵 구멍을 빠져나와갖고 세포질 속으로 가려면 100개 정도 이 안에서 핵에서 만들어져도 5개 정도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이제 거의 흠이 없는 정품의 mRNA만 빠져나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완벽한 mRNA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mRNA인데, 이 RNA라는 것은 첫 번째 캡이 있어야 되고, 꼬리에 폴리-A라는 것이 계속 붙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것만이 핵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핵구멍 빠져나오면 이제 세포질로 나온 거죠. 자, 이 세포질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까지를 제가 임의대로 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핵에서 핵구멍을 통해 갖고 이게 빠져나와요. 네. 자, 다시 그러면 요것이 핵구멍을 통해서 자, 이렇게 빠져나온다 합시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쫙 이렇게 돼 있죠. 염기들이 쫙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또 생각합시다. 염기들이 있고 캡 있고 5' 캡이 있고 폴리아데노신, 폴리아데닌 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하나의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이제 핵구멍 빠져나오죠. 그러면 요걸 뭐라 하냐면 요게 바로 단백질을 만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요 5.8S, 18S, 28S가 뭐냐 하면 rRNA라 그랬죠. 지금 이야기하는 RNA 세 종류 중에 rRNA 되는 거죠. 이 rRN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들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염기의 여러 토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그 핵 내에 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운데 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예, 조금만 따라오세요. 요 인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인 속에서 이 rRNA들하고 들어가는 단백질이 합쳐져서, 리보솜의 소 단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리보솜 소 단위를 서브 유닛이라고 그러죠. 소 단위를 핵 속에 인해서 조합을 합니다. 인해서 조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소 단위가 꼭 오뚜기처럼 되어 있어요. 적은 거하고 큰 거 이렇게 있는데 큰 거는 진핵세포인 경우는 요 가운데 있는 18S가 들어 있습니다. 18S rRNA 들어있고 큰 단위, 위에 있는 이 리보솜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이쪽에는 5.8S, 그리고 28S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있는데, OS라는 게 있습니다. OS라는 리보솜, rRNA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는 뭐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 속에 rRNA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왜 리보솜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하는 것은 거실로 왔을 때 단백질 만드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보솜이고 리보솜은 rRNA하고 단백질이 합쳐져서 만든 어떤 기관입니다. 그 2개가 핵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인해서 만들어진 이 2개가 빠져나와서 잘 보세요. 지금 큰 단위하고 적은 단위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게 바로 리보솜이죠. 자, 어디 붙었죠? 바로 mRNA에 갖다 붙습니다. 어디서? 세포질 속에서. 이렇게 갖다 붙으면 이것이 슬라이딩을 합니다. 이렇게 쭉, 예. 슬라이딩을 하면서 요 3개, 염기 3개마다, 자, 염기 하나, 둘, 3개에 해당되는 것만큼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죠. 요 염기 3개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은 어디 지정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요에서 마지막 3번째. 자, 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tRNA죠. 요 프리RNA를 읽었는 tRN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tRNA. 이 tRNA는 핵 속에서 가공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예, 요런 형태로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연기의 나열입니다. 수십 개 이상의 연기가 요렇게 있는, 맞습니다. 자,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게 어떤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DNA의 염기입니다. 그 염기들이 30억 개가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염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염기들이, 예. 그 염기들을 갖고 그 일부를 우리가 rRNA 혹은 tRNA 혹은 mRNA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구성 요소는 딱 4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DNA인 경우에. 그래서 생명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생명이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구성 알파벳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DNA의 경우, RNA의 경우는 그 RNA의 경우는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런 거죠. 그러니까 DNA의 경우에는 티민이고 RNA의 경우는 자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AGCT지 않습니까? 이게 DNA고 RNA는 G이고 C는 그대로고 T만 U로 바뀐 거죠. 그래서 생명의 알파벳은 다 합쳐봤자 5자밖에 안 됩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요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요 5개로 가서 한 개 바뀌면서 DNA 혹은 RNA 된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5가지 문자로 다 되어 있고 그 5가지 조합의 그 역할 따라서 그걸 rRNA 혹은 tRNA 혹은 mRNA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역할에 따라서. 그것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드디어 tRNA를 하겠습니다. tRNA는 역시 이것도 염기인데, 염기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런 염기인데, 그게 요렇게 머리 핀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세포질로 나오죠. 세포질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면, 자, 이거 주목하세요. 이게, 이 안에서 꼬리표가 붙습니다. 예. 꼬리표가 붙는데, 이 꼬리표는 어떤 식으로 붙느냐 하면, 이 꼬리표가 바로 아미노산이 붙는데, 예, tRNA 꼬리표가 아미노산이 붙는데, 꼬리표가 함부로 붙는 것이 아니고, 요 머리핀 구조에 3개의 염기가 나옵니다. 요걸 안티코돈이라 그러는데, 요 3개의 염기에 의해 갖고, 요게 지정됩니다. 예. 자, 생명현상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AUG라 하면 자 염기가 3개죠. 하나, 둘, 3개죠. 이 AUG라는 염기에 의해서 지정된 아미노산은 뭐냐면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이 메치오닌은 아미노산인 동시에 스타트하라는 명령이 되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UGA UAA, 요런 것들은 뭐냐면 멈추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안티코드에 의해서 요게 하나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오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요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보솜에 들어가는 자리가 3개 있다 그랬죠. 네, 중요합니다. 리보솜에 들어가는 자리 3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맨 앞에 있는 게 exit, 방출하는 방입니다. 두 번째 있는 방이 뭐냐면, 펩티딜, tRNA라 그러고, 세 번째 방이 아미노 아실 tRNA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 세 방에, 가운데 방 요게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다 이렇게 삽입됩니다. 삽입되면, 요걸 잘 확대 그리면, 방이 이렇게 3개 있었죠? 방이 이렇게 3개 있고, 이게 아미노산, 리보솜 큰 서브 유닛입니다.
예, 이게 작은 서브 유닛이고, 요거는 RNA가 들어있죠? 자, 이쪽 RNA가 들어있습니다. 이쪽도 R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요 tRNA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자, tRNA가 요렇게 들어가고, 요거에 코드, 염기 코드 3개가 나오죠. 요 염기 코드 3개가 바로 요거 있는 요 염기 코드 3개 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메커니즘은 요 아미노산, tRNA 꼬리표에 붙었던 요 아미노산들이, 자, 요 아미노산 하나, 여기로 가면 아미노산 둘, 이렇게 될 때 요 톡 끊어져서 요게 요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면 2개 붙은 데서 요 하나 더 들어가면 요 하나에 요 2개가 몽창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거에 또 하나 돼 있다면, 자, 요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 3개가 탁 끊어지면서 요로 오면서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아미노산들입니다.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된 걸 뭐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라 그러죠. 예. 자,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유전 정보가 DNA에 있고 그 DNA의 일부를 카피하는 걸 전사라고 하고, 그때 전사할 때 처음 전사대에 나오는 것을 프리-RNA라고 하고, 이 프리-RNA를 분해해보면 rRNA하고 mRNA하고 tRNA가 되어 있죠.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바로 직접적인 정보는 mRNA가 되어 있고, 이 직접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바깥으로 나오려면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요거에 rRNA 속에 있는 그 단백질을 지정하지 않는 인트론 부분을 잘라내야 되죠. 그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 인트론 부분을 잘라내고 액션 부분만 연결하고 앞쪽에 파이브 캡을 닫고 뒤에 꼬리를 달아주고, 그런 상태로서 핵 바깥으로 나옵니다. 핵 바깥으로 나온 요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리보솜에서 tRNA하고 연결해서 tRNA 꼬리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번 강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핵세포에서 게놈의 정보가 세포에서 어떻게 읽어져서 최종 산물인 단백질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게놈에 있는 염기는 30억 개인데 그 30억 개의 정보 중에 1.5%만이 단백질을 지정해주는 액션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그 유전자입니다. 예, 그 유전자들이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로 번역돼 나오는 과정을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뭐냐? 그러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고, 구체적으로 단백질 만들어지는 곳은 리보솜에서, 세포질 속의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놈을 전체로 보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총체적 생명에 관한 정보입니다. 게놈의 정의가 어떤 세포의 게놈을 안다는 것은 그 생화학적 관점에서 그 세포의 생명 활동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집된 게 이제 염색체라 그러죠. 핵 속에 있는 염색체. 구체적으로 인간의 게놈의 한 일부를 보면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이죠. 인간 염색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대략 보시면 수천 개의 염기로 되어 있죠. 이 전체는. 그 중에 10%만, 요 팔의 10%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약 40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진, 40개의 진이 있고, 보시면 이제 빨간 거하고 까만 거 있는데, 빨간 영역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단백질을 지정하지 않는 염기인 인트론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요 그림에서 요 40개 유전자 중에서 4개만 더 학대를 봅니다. 이 전체에서 1%만 학대를 해보면 유전자가 4개 들어있죠. 까만 거 2개, 빨간 거 2개의 유전자가 4개 들어있습니다. 요 4개 유전자 중에 까만 유전자 하나를 더 10배를 학대해보면, 잘 보시면 이쪽에 보면 그 까만 유전자를 10배를 했는데 염기가 몇 개냐면 34,000개의 염기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34,000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DNA죠. DNA,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34,000개가 나열된 중에 그 중에 극히 일부, 한 1%에 해당되는 것이 액션이죠. 빨간 선이죠. 액션이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있죠. 덤성덤성 있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 차지한 것이 인트론이죠. 예. 이 빨간색이 아닌 인트론 부분은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요거는 단백질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잘라냅니다. 예. 스플라이싱이 바로 그 잘라내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인트론 부분만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Regulatory DNA Sequences를 해서 요 부분이 뭐냐면 전사제어 인자가 부착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사 조절 영역이라서 이쪽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포가 어떤 시기에 발생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까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전사 제어 인자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액션 부분만 모아서 인트로 부분을 삭제하고 제거하고 액션만 모아서 리보솜에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 단백질이 나오는 거죠. 그 단백질을 이제 형태를 갖춰서 4차,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되면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로 효소 작용을 놔두고 세포라는 것은 그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고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그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촉매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핵세포, 소위 말해서 박테리아에 해당되는 진핵세포하고 우리 동물, 식물, 균류에 해당되는, 박테리아에 해당되는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하고 동물, 식물, 균류에 해당되는, 진핵세포. 그 두 개가 생명을 볼 때 이제 큰 두 집합입니다.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에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10억 년 이상이 걸린 거죠. 엄청난 지구 초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박테리아 형태의 원핵세포에서 다세포 동식물로 나가는 그 진핵세포로 나가는 그 진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 봤을 때는 원핵세포용 프로세스, 진핵세포용 프로세스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동물, 식물, 균류는 구별이 안 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구별이 되지만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인데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는 대부분에서 다른 종류의 게놈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이 유전 물질이 DNA 게놈이 이렇게 세포질 속에 부여하고 있죠. 원핵세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DNA를 카피하는 전사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번역과 전사가 원핵세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진핵세포에서는 전사하고 복제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은 세포질 속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크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포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에서 쭉 보시면 이중라선이 이제 이 두께가 한 2나노메타, 20옹구스트롬 정도인데 요거에 이빨처럼 있는 것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염기들이죠. 그렇게 돼 있고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트랜스크립션, 전사는 그러한 그 DNA 이중라선이 풀렸죠. 풀렸는데 윗가닥이든 아랫가닥 어느 쪽만 한쪽만 카피하면 됩니다. 이에서는 아랫가닥을 카피했죠. 그래서 청석으로 보이는 이것이 붉은색의 DNA 밑에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가 전사되어 나오는 거죠. 이 RNA가
막바로 단백질을, 곧장 단백질을 지정할 때 이걸 mRNA를 하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는, 프리-RNA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프리-RNA 나오면 그것은 이제 mRNA인 경우는 핵구멍을 빠져나와서 리보솜에서, tRNA에 부착된 요 빨간색으로 된 사각형이 아미노산입니다. tRNA 하나에 부착된 아미노산을 여러 개 연결을 해서 폴리펩티드 체인을 만들죠.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예. 자, 요 과정에서도 벌써 RNA가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mRNA, tRNA, 그리고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RNA라는 세 가지 종류가 RNA가 있죠. 핵 속을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염색체, 그 세포 분열할 때 보이는 염색체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염주 알에 쭉 이렇게 실패에 이렇게 실이 감겼듯이 이렇게 된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핵 속에 있는 인이죠. 인 속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보솜의 소단위체들이 합성이 됩니다. rRNA하고 단백질로서 리보솜 소단위체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세포 핵 바깥에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리보솜들입니다. 참 리보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체 세포 그림에서 보시면 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핵이 있고 요거에 이렇게 주름진 것이 뭐냐 하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서 그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붙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면소포체라고 배웠죠. 예, 리보솜이 있을 때는 조면소포체, 없을 때는 활면소포체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 핵 바깥에 점처럼 찍힌 것이 리보솜이고 리보솜에 의해서 생성된 붉은색 아미노산 서일, 단백질들이 그 소포체 속에서 요렇게 비눗방울처럼 요렇게 톡톡 떨어져 나가죠.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단백질들입니다. 결국은 뭐 분비 단백질의 경우는 세포 외로 분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게놈을 봤을 때 궁극적 물리적 실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핵산이라 해서 폴리펩티드 폴리누클레타이드 핵산 물질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무수하게 나열됩니다. 얼마나 많이? 인간인 경우에는 A, G, C, T라는 요 생명의 네 문자가 30억 개가 있는 거죠. 이 30억 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액션, 어떤 거는 인트론, 어떤 거는 전사 조절 인자가 해당되는 그 DNA 영역, 어떤 거는 전사 조절 인자 단백질이 DNA에 부착하는 영역인 모티브에 해당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밝혀내는 것이, 최근의 분자 생물학의 아주 핵심 아이템이죠. 요거에 이것들이 어떤 단백질을 지정하고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전체를 밝혀내는 게 펑셔널 게노믹스라 그러죠.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거에 다크하게 써 있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영역이 액션, 바로 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트론들을 보이죠. 옅게 쓴 이 염기들은 인트론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단백질이 DNA 염기 가닥에 부착하는 부분을 지정해주는 프리모트 모티브라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3' untranslated region 해서 이 부분은 그 단백질로 곧장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RNA 경우에 소위 말해서 그 티민이 우라실로 바뀌죠. RNA에서는. 그래서 요런 세 개의 1차 레트, 2차 문자, 3차 문자 세 개의 염기의 조합에 의해서 대략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지정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화학에서 주기율표, 생물학에서 화학의 주기율표에 해당되는 중요한 생명의 코드죠. 생명의 비밀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이 바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코드인데 보시면 요거에 tRNA 끝에 ACG가 있으면 아미노산 시스티엔이 붙고
GUG가 안티코돈에 붙으면 히스테인이 붙고 CCU가 붙으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붙게 되는 거죠. 그 세포 내 구성은 보시면 초록 색깔인 리보솜, 빨강 색깔인 단백질, 파란 색깔인 tRNA 이런 것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리보솜이 얼마나 유니크한 현상인가는 여기 보시면 자, 핵막이 보이죠? 핵막 있고 안에 있는 핵이 있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런 막에 붙어있는 무수하게 많은 점들, 그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에 리보솜이 한 20만 개나 있어요. 우리 인간 세포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죠. 여기서 보시면 RER, 그러니까 활면 소포체에 붙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 걸 전자해면 찍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것이 단백질들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만드는 아미노산에 서열이 연결된 단백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포 속에 단백질들이 아주 덩어리져 있죠. 소포 속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이제 여러 가지 분해 효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전자 전달 시스템도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네. 이 점 참 중요한데 결국은 생화학 현상은 대부분 단백질이라는 촉매스라는 현상이고 그 단백질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DNA 유전 정보죠. 요거 보시면 지금 mRNA에서 이쪽에 tRNA가 있죠. 이렇게 tRNA하고 리보솜에 붙어서 가운데 노란색의 mR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읽어서 이렇게 뭉쳐진 아미노산 연결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생명 전체에서 중요한 그 현상은 전전 시간에 그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물질이 90% 이상이 핵으로 보내졌다 그랬죠. 핵에 치환돼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핵의 DNA 염색체 형태로 보이죠. 놀라운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구체적으로 인간 경우는 800개의 유전자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으로 넘겨졌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빨간색의 그 대부분이 핵 속에 숙주세포 핵 속에 염색체 속에 삽입돼 들어가 있죠. 생명 현상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독립성을 잃어버린 거죠. 유전 정보의 대부분을 핵에 넘겨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핵이 있고 핵막에 쭉 연결된 형태로서 소포체가 있고 소포체에 점처럼 무수하게 많은 리보솜들이 있죠. 그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죠. 자, 요런 일련의 과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자, 진핵세포, 지난 시간에 했는 겁니다. 진핵세포에서 전사를 하면 자, DNA를 전사를 하면 전단계 RNA가 되죠. 전단계 RNA는 rRNA, mRNA, tRNA 세 가지로 크게 나눠준다 그랬죠. rRNA는 리보솜 소단위를 만들고 mRNA는 소위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인트론 부분, 유전 정보가 없는 인트론 부분을 빼내고 액션 부분만 연결하죠. 그래서 액션 부분만 연결된 mRNA의 머리 쪽에 캡을 씌우고 꼬리에 폴리 A를 붙이고 그런 상태로 mRNA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정품 mRNA가 되죠. 요건 어떤 점에서 프리 RNA입니다. 요 과정에서도 요런 과정을 거치고 요것도 tRNA도 요로 갈 때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그 mRNA가 세포질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자,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요 rRNA하고 단백질이 결합된 리보솜 두 개의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 적은 소단위체가 세포 핵구멍을 빠져나오고 핵구멍 빠져나와서 바로 이렇게 부착이 되죠. 어디? mRNA에 부착이 되죠. 이쪽이
RNA입니다. 폴리-A가 있고, 자, 그 다음 부착되고 나면 세 번째 엘리먼트인 tRNA가 나오는 거죠. tRNA는, 요런 팔로 이렇게 되어 있죠. 크로바 모양인데, 자, 이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쪽 염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갖는 게, 이 염기가 우연히,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염기가 A 같으면 이쪽 맞은편에 있는 염기가, U든지, 이쪽에 있는 염기가 C 같으면, 이쪽에 G 같으면, 요렇게, 소위 말해서, CG 같으면 수소결합 3개, 일로 2개, 수소결합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요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생명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 아미노산이, 요 하나씩 붙습니다. 요 아미노산, 요 붙는 A라는 아미노산이 붙을 때는 요 끝에 있는 3개의 염기하고 매칭되는 아미노산이 붙는 거죠. 요걸 안티코돈이라 그러고, 요거 있는 요 3개를 코돈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안티코돈하고 코돈이, 지프가 이렇게 마주 들어가시, 딱 마주 들어가는 그것들이 요 전체가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3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아미노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쭉 이렇게 슬라이딩을 합니다. 슬라이딩을 해서 계속 하면 요쪽에서 이제 결국은 단백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단백질이. 네,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되면 요 끝에 오면 스탑 신호가 오면 요게 분리돼 나갑니다. 양쪽으로. 분리돼 나가고 요거 있는 단백질도 탈착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이. 최종 우리가 얻는 거는 이런 단백질입니다. 자, 이 단백질. 도대체 이 단백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 단백질이 결국 생명현상의 주역인데,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미토콘드리아를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모식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많이 있죠. 예, 난자 세포에는 10만 개나 있죠. 예. 모든 대부분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제가 확대해 그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자, 내막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이렇게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원형의 유전자인데 이렇게 내막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전부 다 보시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염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있는 원형으로 된 이게 RNA죠. DNA죠.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전사를 하는 거죠. 전사를. 요거 있는 유전 정보를 받아 적는 거죠. 이렇게 받아 적어갖고, 그 중에 하나가, 받아 적을 때 요거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RNA 중합 효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사된 것도 동일하게, 이쪽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핵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프리 RNA 있고,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쪼개보면, 동일하게 이것도 rRNA, mRNA, tRNA 되죠. 우리 인간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RNA는 어떻게 되냐면, rRNA는 2개, tRNA는 22개, mRNA는 13개 정도입니다. 보통, 그리고 전체 이 염기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개수는 몇 개냐면 16,500개 정도입니다. 16,500개. 그래서 보통 박테리아들의 그 유전자는 거의 한 1,000개, 2,000개 이런 오다인데,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이 유전자에 놀랍게도 유전자에 800개 유전자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숙주세포 게놈으로 유전자가 삽입돼 들어간 거예요. 이걸 넘겨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단백질을 지정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는 1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현상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유전자를 90%를 우리 숙주세포 핵에 넘겨줬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비유전자하면 범인하고 형사가 추적을 하다가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형사가 그 범인을 수갑을 같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하고 범인이 운명의 공통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 같은데 독립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바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숙주세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래 가능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대부분 90%가 핵 속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권리를 이양해줘 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반대 급부가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13개 유전자로 갖고 자, 단백질을 만들어요. 네, 동일합니다. 요 동일한 양상입니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걸 갖고 뭘 만들죠? 리보솜을 만들지 않습니까? 리보솜에 들어가죠. 이제 리보솜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자, 이 tRNA가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tRNA가 있고, 요 아미노산이 붙죠? 요거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붙고, 해서 이게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읽으면, 이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죠? 이쯤 오면 단백질이 많이 자라겠죠? 아미노산 서열이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 더 가면 이게 분해돼 나갑니다. 소단이 2개가 분해돼 나오고 단백질은 독립된 단백질은 따로 떨어져 나오죠. 자, 이게 단백질이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안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13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이 13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3개 단백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렇게 심어져요. 자, 우리 기억나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 시스템에, 뭐가 있었죠? 이거 뭐냐면, ND 서브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NADH. 자, 기억나시죠? NADH 탈수소 효소. 그 다음에 뭐냐면, 시토크롬 BC1. 그 다음에 시토크롬 산화효소. 이런 굉장히 중요한 효소들을 이렇게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 시스템의 그 단백질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유전자에서 핵심 부위는 산화효소, 그 전자전달체의 그 호흡에 관한 효소들을 핵심 만들어주고, 외곽에 있는 단백질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 숙주세포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와서 이걸 이렇게 에워 사는 거예요. 한 수십 배 이상 크기로 이렇게 에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핵의 유전자의 90%가 일로 옮겨졌고, 이 옮겨진 이걸로 해서, 물론 대부분은 또 인간 게놈에 원래 있던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이 단백질은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내막에서 미토콘드리아 자체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하고 이 핵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합쳐져서 전자 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의 독립전 생명체로 봤을 때 이 하얀색의 외래에서 온 단백질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모니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의 진화나 그 생명 시스템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노화 과정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외래,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에서 만드는 단백질이 두 가지 기원이 있기 때문에 소스가 다른 두 가지 단백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그 전자 전달 시스템을 만들 때 두 출처에서 나온 이 단백질이 하모니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시면, 이거보다 더 다중으로 이 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rRNA를 만들지만, RNA 플러스 단백질을 했을 때 이 단백질은 어디서 오느냐? 역시 여기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합효소가 있지 않습니까? RNA 중합효소도 어느냐면, 여기서 만든 단백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RNA 중합효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안에서 시트르산 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트르산 회로. 시트르산
회로를 구성하는 여 많은 복잡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 스텝마다, 스테로산의 각 스텝마다 효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현상은 단백질이라는 효소의 작용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으면. 역시 시트러산에도 많은 효소가 필요한데 이 단백질도 역시 이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다중으로 링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핵에서 우리 그간에 세포 핵에서 만들어준 단백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이 핵한테 뭘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핵한테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막강 공간에 많은 양성자들이 이 전자 전달 시스템에서 일렉트론이 하이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떨어지면서 뭐가 되죠? 양성자를 엄청나게 이쪽으로 펌핑아웃 하죠. 이 양성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이 흐름이, 양성자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성자 흐름 들어가면서 ADP에서 ATP가 합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 기질 안에는, 매트릭스 안에는 무지하게 많은 ATP라는 생명의 에너지 단위가 생기는 거죠. 이 ATP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규모로 이 막강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 두 개 분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포 핵, 미토콘드리아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세포질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ATP가 뭐죠? 네, 바로 이 ATP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할 때, 이때 아데닌입니다. 아데닌하고 관련됐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 그래서 ATP가 갖는 생물학에서 가장 참 유니크한 포인트는 정보 물질이기도 하고 DNA를 구성하는, RNA를 구성하는 정보 물질이 하고 동시에 ATP는 뭐냐면 에너지죠. 뭐냐면 ATP의 인산 반대에 의해서 그 반대가 끊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DNA에서 가장 중요한 게 5', 3'이라는 생명의 방향. 자, 저는 이걸 생명의 방향이라 보는데 생명 현상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궁극적인 게 뭐냐 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가 아데노신 모노포스파이드로 될 때 피로인산이 딱 끊어질 때 그 반대가 나오는 거죠. 그 끊어주게 하는 칼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OH기, 소위 말해서 리버스 5탄당에 붙인 3'의 OH기가 결국은 피로인산을 잘라내는 거죠. ATP에서. 그래서 ADP가 되는 거죠. 네. 요약하면 이 ATP야말로 엄청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ATP가 얼마나 쓰인다 그랬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210만 개의 ATP 분자가 초당 쓰이는 거예요. 초당. 이거는 나머지 모든 생화학 작용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6만 혹은 8만, 그 RNA, DNA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건 6만, 8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ATP는 세포 하나당 초당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210만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규모로 들어가는 ATP를 누가 만들어줘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쪽에다가 ATP를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생화학 작용은 상당한 부분 이 핵에서 만드는 이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물론 코어 부분은 핵심 부분은 역시 13개에 남았는 이 13개의 이 미토콘드리아 mRNA, 미토콘드리아 mRNA에서 번역된 단백질들이죠. 그럼 왜 다 넘겨주지? 13개를 남겨뒀느냐? 이 문제가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13개는 미토콘드리아 생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에 있는 전자 전달 시스템에 호흡작용하는 그 핵심 코어에 들어가는 단백질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에서 가장 뒷역하기 때문에 요 빨간 형태로 된 요 코어 단백질은 다른 데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본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13개는 남겨두고 800개의 유전자는 핵으로 이완해버렸어요. 옮겨줘버렸어요. 네. 옮겨주고 나니까 지난 시간에 했듯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균하고 이 숙주세포하고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핵이 잘못되면 이 분열을 못하죠. 정식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 갇혀진 미토콘드리아가 감옥에 갇혀진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감옥에 갇혀진 미토콘드리아가 이 숙주세포한테 그 숙주세포가 이 핵에 있는 유전물질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숙주세포를 하여금 옆에 있는 세포하고 세포 핵의 물질을 유전물질을 교환하도록 드라이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세포가 생해서 유성생식의 출현입니다. 성의, 섹스의 출현의 기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을 간단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자, 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아미노산의 연결입니다. 이게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세포막에 박히면서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이 시냅스 막에 박혀 있다면, 바로 우리 신경 전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핵이 있고, 가운데 인입니다. 안에서 이제 유전 물질이 있죠. 그 다음에 소포처에 이제 리보솜이 박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접시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동하는 그릇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핵 속에 있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어서, 주목해야 될 게, 생명현상은 폴리펩티드와 폴리누클레오티드. 생명현상이 두 가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폴리펩티드가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을 다중을 했다 해서 폴리펩티드라고. 이것이 바로 폴리펩티드라는 게 촉매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1초에 한 번 일어난다면, 촉매가 일어나면, 세포 내에 촉매가 일어나면 이 현상이 1초에 1억 번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아주 희박하게 일어난 일이 세포 속에서 1억 배나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폴리펩티드에서 일어나는 거고, 폴리누클레오티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핵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폴리누클레오티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촉매 역할도 해주고, 놀랍게도. 그리고 이게 뭐 하냐면 유전도 해주는 거죠. 유전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촉매는 단백질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분자생물학에서 혁명적인 발상은 뭐냐 하면, 폴리누클레오티드, 핵산 물질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RNA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분자생물학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DNA가 있기 전에, 단백질이 있기 전에 아마도 RNA 월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RNA 월드란 말까지 쓰죠. RNA 세계. 아주 초기에 RNA가 먼저 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RNA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능력, 촉매 능력하고 유전 능력이 나중에 분화가 됐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촉매 역할은 단백질이 전적으로 떠맡고, 유전 현상은, 정보에 해당되는 유전 현상은 전적으로 DNA가 맡게 되는 두 가지 분화가 됐다는 거죠. 그럼 원시적인 상태로 갔을 때는 RNA 하나가 다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죠. 이 분야 연구에서 노벨상이 나왔죠. RNA에 의해서 나온 이 자가촉매 현상들이 밝혀지고, RNA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리보자임이라 그러죠. 네. 아까 얘기했던 스플라이싱 과정도 셀프 스플라이싱이라는 현상인데, 그것도 일종의 RNA에 의한 자가혁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 단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리보솜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보솜을 자세히 보시면, 리보솜은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 리보솜이 약간 다릅니다.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뭐라 돼 있죠? 단백질 플러스 단백질하고 rRNA가 합쳐진 거죠. 단백질 촉매였죠. 여기는 폴리펩티드고, RNA는 뭡니까? 바로 RNA 월드에서 말하는, RNA 월드에 말하는 RNA입니다. 이 rRNA가 결합된 것이 리보솜인데, 이 rRNA가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가 다릅니다. 진핵세포에서는 5.8S, 16S, 23S 세 종류가 있고, 원핵세포에서는 5OS, 조금 잘못됐습니다. 18S, 28S입니다. 진핵세포 5.8S, 18S, 28S 있고, 원핵세포는 5S, 16S, 23S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진핵세포, 요게 하나의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rRNA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DNA 속에는 2개의 rRNA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요게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진핵세포 따로 하나의 유전자 속에 5S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원핵세포의 16S rRNA를 분석해서 결국은 세포의 생명의 전체 터리를 그린 거죠. 35억 년 동안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왔는가를 추적해 가는 중에서 이런 rRNA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RNA하고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다른 이 rRNA하고, 자, 이렇게 이게 두 개죠. 요 안에 이제 rRNA가 있죠. 예를 들면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어떻게 됐냐면, 리보솜은 진핵세포니까 18S, 18S rRNA가 한 유닛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O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28S의 rRNA 들어가서 두 개의 유닛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단백질하고 리보솜, RNA죠. RNA가 결합된 형태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여러 가지 촉매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가 단백질 부위가 아니고 이 RNA 영역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최근에. 놀라운 현상이죠. 그것이 뭐냐면 RNA가 원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구 초기의 생명 현상을 들여다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의 90%가 800개 유전자가 핵속으로, 숙주세포 핵속으로 넘겨줬고 13개 유전자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개의 rRNA 유전자 남아있고, 그 다음에 22개의 tRNA 유전자가 인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13개 rRNA는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 이 13개 mRNA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들이 그 호흡의 그 중요한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의 핵심 단백질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RNA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결국 생명은 촉매하고 이제 정식 현상이죠.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정식을 해야 되는데 촉매하고 정식을 유전을 동시에 했던 것이 RNA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분화되면서 촉매 역할은 단백질한테 전담시키고 정식하는 유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정보는 DNA에다 맡긴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 흔적들이 RNA가 촉매하고 유전 정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원초적 형태의 펑션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리보솜 현상에서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NA는 스스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RNA를 바로 리보자임이라고 그러죠. 노벨상을 받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현상이란 뭐냐 하면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사슬로 되어 있고 그 아미노산은 3개의 염기로서 하나씩 지정이 됩니다. 그럼 3개의 염기가 쭉 모여서 우리 인간 게놈에는 30억 개의 염기가 있고 그 30억 개의 염기의 1.5%만이 단백질을 지정해는 유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액션이라 그러죠. 나머지 대부분은 반복 서열이거나 인트론이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게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염기 코드의 정보가 언제 어느 세포에서 얼마나 많이 번역돼 나오는가. mRNA 하나가 원핵세포에서는 mRNA 하나가 3분 내에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핵세포에서는 30분 이하에 분해되거나 10시간 이상 살아남는 두 종류가 있어요. 30분 이하에 분해되거나 10시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데 10시간 정도 살아남으면 mRNA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세포가 갖는 유니크한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그 유니크한 그 세포의 특징이 되는 거죠. 간세포 같으면 해독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위장에 있는 어떤 세포 같으면 단백질 분해하는 펩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각각 고유한 세포는 고유한 펑션을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세포에 있는 mRNA가 얼마나 여러 번 오랫동안 생존해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가 하고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발생, 세포의 진화 이 모든 것이 DNA, RNA라는 유전 물질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DNA, RNA 공부는 최소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